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또 재테크, 또 부동산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경매할 때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저희 이슈 시그널 통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경매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경매 입찰 전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슈 영상으로 만나 뵀듯이 오늘은 이제 입찰 전후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것,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입찰 전후 확인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권리 분석, 그리고 수익 분석,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에 투자라면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 물건을 어떻게 향후에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입찰 전에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여러분의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찰 전후 꼭 권리 분석과 수익 분석 정도는 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인데요. 입찰 전에 꼭 해야 될 권리 분석입니다. 먼저 물건 현황에 관한 자료, 한마디로 공적 장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 어때요? 사이트, 옥션 사이트를 보고 나서 그걸로 권리 분석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옥션 사이트에 나오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여도, 공유지 연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달한 모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는 게 그 물건 현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션 사이트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한테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이거는 가장 권리관계에
주된 목적이, 등기부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권리관계라 그랬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여러분이 꼭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면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그리고 집합 건물 등기부 등을 세 가지로 여러분이 꼭 파악하셔가지고 권리관계의 부분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그거였죠. 권리관계는 뭐다? 그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권리가 등기부에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조금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 어떤 그 등기부를 보고 어떻게 이 부동산이 흘러왔는가 이거를 꼭 파악해 주시면은 앞으로 향후 여러분이 명도까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권리 분석이죠. 임대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물론 세대 열람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대 열람을 했더니 어때요? 주민등록상에 누가 입주해 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임대차 권리 분석에서는 꼭 세대합과 한 세대원이 실제로 세대주가 계약을 하고 세대원인 자식들이나 부부가 이쪽으로 입주해서 거주하는 경우 이 부분은 합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앞설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 부분을 꼭 방금 얘기했죠. 임대차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사본을 가지고 또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권리 분석 두 번째로 이제 공적 규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공적 규제의 부분인데, 자, 공적 규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에 꼭 나와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내가 원하는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물건이 향후 어떻게 개발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때요? 토지 이용계획원의 계획이 이미 잡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토는 용도 지역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적 여부 한마디로 어때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거는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못한다. 행위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무자에 관한 자료를 조금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 채무자가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자의 미성년자인가 이 부분도 꼭 파악해 주시고요. 한정치산자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행위의 부분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경매 진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료요. 기타 자료는 여러분 꼭 챙겨야 될 부분 공유관계입니다. 그 소유권 자체가 공유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채무자 겸 소유주가 한 분인가 이것도 보시고 상속관계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실질적 공유 같은 경우는 상속에 의해서 나오는 물건들의 공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파악해 주시면은 입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특수재산의 경우 절차적인 요소 한마디로 어때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재산이다. 특수재산. 매각에서 어때요? 매각해서 되지 않을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매각으로 나왔을 때 향후 입찰에서 열심히 내가 권리 분석하고 수익 분석까지 다 했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 분석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물건이
불허가 나는 경우 물건 매각을 못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동의서나 허가서, 의결서를 꼭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하고 여러분이 입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분석이 끝났으니까 수익분석 2가지 정도는 한다 그랬죠. 수익분석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죠. 감정인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서를 토대로 일단은 수익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불허가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감평에 따른 어때요?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예.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 또는 면적, 용도, 경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입찰 전후 이 낙찰자가 꼭 해야 될 사항들, 체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누구 전문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투자는 저는 여러분한테 지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경우였고요. 상가인 경우는 어때요? 주위의 상권. 일단은 토지도 마찬가지죠.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목적물의 상권이 향후 미래 가치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은 상권과 역세권이죠. 지금 모든 부분이 역세권 중심으로 수도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역세권, 가장 좋은 상권에는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상권은 어때요? 부도난, 한마디로 그 물건 자체가 신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로 통건물 정도 나오지 한 호, 전유 부분에 한 호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 진짜 누구나 봤을 때 가장 좋은 물건,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들은 경매로 나오지 않죠. 왜? 경매로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물건이 매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정과 그 물건의 교육 요건, 직장, 한마디로 주중 상권이냐 주말 상권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따져서 상가의 어떤 입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인 경우 임대차 여지 거래 이 부분이죠. 임대차 여지 그리고 거래 관계 황금성이죠. 이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여지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때요? 임대차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때요? 임대차 수익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보증금과 월세가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가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 및 차임 높은 경우가 있겠죠. 임대차와 차임이 거래가 이 거래 가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위치는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요. 자, 토지인 경우는 개발 가능성 여부, 교통 여건, 주의 여건 등을 꼭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이 입찰을 해 주시면은 좀 안전한 입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